자, 볼게요. 실수 마지막 페이지. 그냥 간단히 연산하는 건데요. 이거 뭐 중3 수준의 연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근호 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저 상태로 두지 마시고. 맞아요? 그럼 루트 12는 2루트 3이라고 보셔야겠고요. 루트 27은 3루트 3이요. 마이너스 108은요. 마이너스 6루트 3을 보셔야겠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고요. 왜 근호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내야 되냐면 꺼내봐야만 연산이 가능한지가 보이죠. 사실 무리수를 가지고 우리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문자 취급해서 연산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꺼내서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걸 유리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3 수학에서는 유리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감점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고1 수학부터는 유리화가 안 돼 있어도 다 정답을 인정합니다. 굳이 답을 쓸 때 유리화를 해야 될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리화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분모가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근데 또 분모가 무리수네? 그럼 걔를 통분하는 이론이 우리한테 없어요. 선생님 약수합에서 있잖아요. 약수합에서는 정수에 대해 쓰는 거예요. 무리수에 대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분모를 유리화 시킨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정수 형태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나오게 만들어서 약수합 배수 이용해서 최소공 배수를 분모로 해서 통분해라.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니까 유리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 즉 이대로 답을 쓰셔도 되고 난 유리화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 1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유리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유리화하는 과정은 굳이 제가 안 써도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데 2번 같은 거를 간단히 하라는 말은 저 상태로 간단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면 유리화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유리화 할 때 뭐 곱하냐 여기 제가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냥 써볼게요. 밑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밑에하고 좀 비교를 써볼게요. 네. 여기다 이제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고요. 분모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곱할 거니까 분자에다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자. 뭐 이런 관점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는 건데 그럼 유리할 때 뭘 곱하나요? 라고 하면 가운데 부호 바뀐 걸 곱해요.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뭘 곱한다고 했어요? 그냥 분모가 유리수가 되기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럼 밑에 거 유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마이너스 1 부호만 바꾸면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실 텐데 유리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하나씩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근호가 있는 게 2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유리와 연산으로 물론 적당한 걸 곱해서 전부 다 유리수가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이건 2번에 걸쳐서 유리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루트 3을 먼저 날릴 거거든요. 루트 3만 유리수 되면 돼요. 나머지는 유리수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유리화 작업을 거쳐서 유리수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3을 하나로 보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또 하나로 봐서요. 이걸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뭘 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합차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거 곱하게 되고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합차에 의해서 루트 3 뭐가 돼버려요? 3이 돼버리죠.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밑에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분모가 뜻밖에도 2루트가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계산해 보시면. 그죠? 네. 그럼 지금 유리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안 됐으니까 여기 루트 2 곱할 거면 여기도 루트 1 곱해라. 한 번 더 유리화 시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분모는 4고 분자는 루트 6 순서 이렇게 바꿀게요.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 할 때 사용하는 숫자 어떤 규칙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분모가 유리수가 될까를 고민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네. 이런 거 안 알려줄 텐데 그치? 다음 이런 거 반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뭐 통분해갖고 전체 통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분모만 복잡하고 분자는 간단하잖아. 이거를 전체를 통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부분만 연산을 하는 거야. 쌤 생각에는 여기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연산을 해도 이 계산은 훨씬 간단해질 것 같거든요. 여기만 연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 말이 잘 들었는데 저 이제 계산할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러면 이거 더 셈해야 되니까 뒤에 거 유리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일종의 맞는 말이에요. 루트 2 놔두고요. 빼기죠. 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계산하려고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해요. 이렇게요. 현재 여기서는 요행이 분모가 1되잖아요. 예. 분모가 1되니까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돼서 그냥 마이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형광펜을 박스 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잖아. 예. 그러면 준식은 이 준식이라는 표현은 문제에서 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구하라는 식.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이요. 준식 누구예요? 얘. 알겠죠?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루트 2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다시 유리하시면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될 거 아니니? 맞아요? 맞아.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걸 연산할 건데 제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모로 보고 얘한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틀린가요? 어떻게 생각하냐 얘들아? 별 생각이 없니? 안 틀려요. 이렇게 하셔도.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딱히 이익이 없네요. 분자가 이익이 있네요. 예.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A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럼 I잖아요.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왜 이렇게 해도 되냐? 됩니다. 사실 의외로 무리수를 가지고 약수와 배수처럼 막 최소공배수하는 느낌으로 통분을 하면 잘못되냐? 아니, 잘못 안 돼요. 단지 그걸 여러분에게 교육과정에 맞춰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화를 자꾸 하라고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은 유리화를 웬만하면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했을 때가 식이 더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경우보다. 알겠죠? 참 희한한 게 중3 때 그렇게 유리화를 하라고 시키는데 갑자기 고1 되면 유리화하지 말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납득해 주시면 되고, 지금 중3 과정하고 고1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중3 과정 할 때는 열심히 유리화하시고 고1 과정 할 때는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식의 값을 구하시오. 식의 값을 구하는 게 중2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소연아, 그지? 어떻게 하고 나오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장땡이냐? 그럼 여기다 이거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한다고? 너 저번에 그래도 나한테 혼났잖아. 식의 값의 계산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려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래야 대입했을 때 일이 줄어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려는 식을 보니까 얘를 XY의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럴 것 같지 않니? 사실 차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얘가 3 x-y의 제곱이라고 쓰면 어때요? 그럼 플러스 xy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x에 나와 있기 때문에. x 빼기 y가 뭔데요? 2루트 2 아니에요? 그럼 3 곱하기 2루트 2에 제곱 더하기 xy의 곱은 1이잖아요. 그럼 24에다 이니까 25네요. 물론 웬만하면 합과 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던데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문제에서는 항의 3x 제곱과 마이너스 5xy와 3y 제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마이너스 xy 하나만 더 있으면 딱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x 마이너스 y 완전 제곱.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과 곱이 아니라 차와 곱으로 푸는 게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네. 자,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제도 지금 저 위의 값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예.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면 다 학생들이 뭐 하려고 할 거 같냐? x의 제곱 더하기 1 y의 제곱 더하기 1을 분모를 하고 y 곱하기 y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을 분자로 하면 어차피 xy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1 y 세제곱 y x 세제곱 x 이런 거 나오니까 곱셈공식 뒤지게 쓰면 되잖아요. 합과 곱을 알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지 복잡하라고는 안 했는데 맞아요? 어떤 책들 보면 실제로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더 복잡한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왜 그러냐면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 근데 x의 제곱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저게 얼마 나와요? 더하기를 하면 6 더하기 2 루트 6 나오냐? 그잖아. 그럼 얘는 6 빼기 2 루트 6 나올 거 아니냐? 느낌이 좀 괜찮아져. 그죠? 네,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대입해 볼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6 더하기 2 루트 6. 물론 y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6 빼기 2 루트 6. 그리고 루트 3 아직 적지 말아봐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망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분모에 유리할 시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 곱하면 자동으로 유리가 될 것 같거든요. 36에서 24 빠지면서 분모 10이 됩니까? 친구들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산이 좀 귀찮긴 하네요. 이게 쉬울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게 혹시 풀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좀 이따가 합과 곱으로 다시 풀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 다시 쓰시면 돼요. 네. 6 마이너스 2 루트 6을 곱하고 루트 3 더하기 루트 2하고 6 플러스 2 루트 6을 곱할 건데 이 상황에서 분모는 36에서 24 빼니까 그냥 12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이걸 전개한 것과 이걸 전개한 것은 사라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전개한 것과 이걸 전개한 것도 사라지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2배 되는 관점이니까 그럼 분자에 뭐만 하면 될 것 같냐면 6루트 3의 2배 12루트 3 하고요. 안 사라진 라인은 4루트 3의 2배 8루트 3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긴 12고요. 그럼 분모는 20루트 3이잖아요. 맞아? 네, 그럼 4로 약분하면 3분의 5루트 3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실제 답이죠. 마치 식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하면 더 간단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식을 정리하지 않고 대입을 했거든요. 근데 간단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어떤 결론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값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풀으라고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쪽에다가 통분하는 걸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 예를 들어 써볼게요. 여기서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휘갈겨 쓴 것처럼 무슨 연산 하셔야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1 y의 제곱 더하기 1 이것도 한 번 했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나눠 써줄게요. 네. 근데 원래대로 하면 흔히 이제 이 문제 출제한 목적은 이렇게 연산하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xy 전체의 제곱이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1이다.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합과 곱만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문제 없고 여기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1 이게 될 거고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보시면 xy 곱이 1이니까요. 예. 1을 하고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고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얼마냐? 24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분자는 20 루트 3이고요. 분모는요 12죠. 12면 20 루트 3 똑같아요. 네. 그러면 3분의 5 루트 3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왠지 아래의 식이 더 간단해 보이는 건 저희 기분 탓입니까? 그죠? 네. 뭐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도 됩니까?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10번. 이거
이번 주 숙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풀지 않았어요? 유사한 문제? 안 풀었나요? 난이도가 좀 하락하면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방정식의 근이 얘예요. 근의 공식 얼른 써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야. 그죠? 맞잖아.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이 두 개가 근이라고.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방정식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어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켤레근 정리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세요. 이게 근이면 루트 2 플러스 1이 근이다,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하시면 안 돼요. 켤레근은 근호의 부호가 변동되는 거예요. 중3 때도 켤레근 정리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가 근이면 누가 근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근인 거지. 루트 2 플러스 1이 근이 아니다.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걸로 한 거냐? 아니에요. 저 뭘로 했냐면 얘 x 플러스 1은 루트 2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제곱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 나오거든요. 얘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켤레근 정리 안 쓰고요. 근과 계수한 게 안 쓰고 그냥 전 뭘 했을 뿐이에요? 무리수를 한쪽 변으로 모은 다음에 양변을 제곱했을 뿐이죠. 근데 이 풀이 과정,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꾸로 올라오는 걸 니네가 중3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근을 구하는 방법, 혹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근을 구하는 방법. 중3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세 번째 근해공식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방식을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다. 그냥 거꾸로 풀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돼? 원래 이제 얘가 뿔마 2일 거 아니냐고, 방정식 푼다고 하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루트나 마이너스 루트나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왜 만들어냈냐? 이거는 지금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 식은 언제 만참이에요? x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랑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만 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른 때는 이게 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쌤이 뭐 할 거냐면 이 값을 계산하려면 원래 xr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세제곱도 해야 되고 제곱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이걸 나눠버릴 거예요. 제발 이해하세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를요. 방금 우리가 만든 식인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검산식에 의해서 방금 얘가 구하라고 한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는 놈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이건 항등식이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근데 우리 하필이면 x에다 뭘 넣을 거냐면 루트 2 마이너스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즉 좌변에 루트 2분의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우변에 그냥 3x 더하기 3에다 x자리, 여기 하나에다만 루트 2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결과값이 똑같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해돼? 예. 따라서 여기에다가 너가 x에 루트 2 마이너스 1 넣고 싶니? 그러면 좌변에 넣을 필요 없고 우변에서도 앞부분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에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루트예요. 실제로 저 식에 여기 x 자리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를 넣고 막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이 3루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x가 주어져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x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아, 그래 나눌 거 아니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나중에 문제에서 보고 쌤처럼 하려면 얘를 바라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다. 그리고 그 2차식은 사실 x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2차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산식을 쓰게 되면 대입할 때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1차 이하잖아요. 그럼 나는 1차 이하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 문제는 3차를 계산하고 시켰지만 3차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기 주어진 값을 보고 2차식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드물게 이렇게 세제곱근에 관한 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세제곱근에 관한 걸 물어보면 그냥 세제곱 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세제곱근은 흔히 다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아주 어려운 숫자라서 그냥 딱 그 풀이에 맞는 경우에 문제가 풀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의 세제곱 더하기 6x 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얘를 세제곱하면 내가 안 알고 싶어도 x의 세제곱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x의 세제곱 더하기 6x가 구해지니까 지금 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그냥 세제곱 하세요. 자, x를 세제곱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세제곱근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8 이라고 그냥 둘게요. 왜냐면 이 연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제가 이렇게 있으면 꺼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놈 밖으로 일부러 안 꺼내는 거예요. 예.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10 빼기 루트 108 얘를 세제곱 할 건데 이거 그냥 항 2개짜리 세제곱의 전개식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편의상 앞에 거의 세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세제곱 이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세제곱근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2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2개 더하기 잘 보세요. 뭐예요? x니까 여기다 x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여기다 왜 x라고 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x가 뭐라고요? 저 2개의 합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하고 a 더하기 b예요. 지금 이걸 쌤이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쓴 거고 얘가 지금 문제에서 x라고 해서 x라고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원래 2개 더한 걸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x라고 쓴 거라고. 뺄게도 되겠죠? 네. 빽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앞에 당연히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요. 합차로 계산되죠. 100 빼기 108이니까 마이너스 8 아니야?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럼 3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죠. 선생님 플러스 6x 나온다면서요. 이항해야죠. 세제곱 x니까. 따라서 x의 세제곱 더하기 6x는 얼마다? 20이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세제곱만 했는데 답이 나온 거죠. 알겠죠? 예, 세제곱 관련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 그냥 세제곱 하시면 문제 풀려요. 알겠죠? 예, 놀라지 마시고. 자, 다음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입니다. 무리수의 상등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아마 이거일 텐데 첫 번째 A, B, C, D가 유리수이고
그리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0이다 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A는 0이고 B가 0이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그죠? 이거 다 중3 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여러분? 네. 두 번째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루트 M이라는 놈을 문자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루트 M X라고 보면 X에 관한 항등식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A는 C, B는 D다. 이렇게. 이 중3 수학에서 그 무리수 상등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 고1 수학에서 똑같이 쓰고요. 가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거의 여러분들 한참 문제풀이 하고 있을 때 나올 거라서 저한테 들었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알겠죠? 예. A랑 B랑 M이랑 N이 유리수이고 이때 루트 M과 루트 N이 무리수인 상황에서요. A 더하기 B 아니 A 더하기 루트 M 죄송합니다. A 더하기 루트 M 하고 B 더하기 루트 N이 같다고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그냥 A랑 B가 같고요. M과 N이 같다는 소리니까 혹시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이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래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합니다. 알겠죠? 예. 근데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증명 생각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자, 다음 12번. 다음을 만족하는 유리수 xy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각각을 유리화할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마치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통분하는 것처럼. 그럼 자동으로 유리화가 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것 같아요? 1이니까 볼 필요 없죠. 그잖아. 그러면 분자만 보면 될 것 같네.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예. 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y 얘가 오른쪽도 저 분수로 쓰면 불편해 보이지 않냐? 얘 보면 뭐가 생각나냐? 유리화할 때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할 건데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분모가 7 되죠? 9 빼기 2니까 그래서 여기 7이 있는 거야. 약분하라고. 그럼 오른쪽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과정 안 써도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럼 정리해보면 무리수의 상등 이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리고 루트 2 다 알고 있는 애는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 x 플러스 y죠? 예. 이게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xy의 유리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의 상등 이용해서 x 마이너스 y가 마3이네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1이어야겠죠? 연립해서 풀면 x는 마이너스 2고요. y는 1 되겠네요.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유리수 xy 값을 구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린 내용, 이건 중3 수학에 나온 내용에 특별한 건 없고요. 두 번째로 알려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제가 억지로 찾아서 넣어놓은 건데 실제로 잘 없어요. 알겠죠? 예. 실제로 잘 없고 자, 얘를 전개하면 루트 2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y는 13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루트 2가 있는 한거, 루트 5가 있는 한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y 루트 5 이렇게 잡으면 얘네가 뭐가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되고 얘네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배운 적은 없지만 나오면 이렇게 풀게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예, 안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 이용하시면 x와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냐고. 6 나오지 않니? 25에 13 빼주고 나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이걸 할게요. 이걸로 처리할 거니까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5거든요. 5가 공통인수니까 18 25에서 18 그럼 7 35 나오겠네요. 글씨가 이쁘게 안 써져가지고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근호가 나오는 좀 복잡한 식들을 다뤄봤어요. 대부분은 이것보다는 간단한 식들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수 단원 끝납니다.